오늘은 없는가 싶으면 또 나오고 참 걱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도 걱정이지만은 수도권이 참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걱정이 많습니다. 경기도 성남 은혜강교에서 49명이 집단 감염되는 사례가 나와서 정말 걱정이 됩니다. 집단 감염은 지역 감염으로 이어져서 환자가 증폭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경상북도는 집단 감염을 막는 데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은혜강에서 소독하는데 소금물과 분무기를 사용해서 했다 하는데 이 바이러스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라 이 생각 때문에 바이러스 관련해서 우리도 홍보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개인 위생과 방역에 관련해서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고 도민 여러분께서도 피치 못하게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할 때는 방역을 자체 방역 또 거기에 소독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제 폐암 환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정말 걱정되는 겁니다. 이분이 폐 질환이 있어서 늘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관련해서 증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열이 나서 어제 파티마 병원에 가니까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가 23명이 돌아가셨는데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대부분이 막 100%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한 5일 만에 평균 사망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당부드린 것은 폐 관련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정말 사회적 거리 두기 하고 마스크 꼭 끼시고 저들은 폐 관련 질환이 있는 분들을 신고해 주면은 이것은 개인 신상 정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내서 관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폐 질환이 계시는 분들은 저들이 특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생명과 바로 직결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만은 철저히 관리하고 건강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를 통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자진해서 하면은 저들이 방역기라든지 소독제라든지 또 의사하고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망들을 갖추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월 17일 오전 0시 기준으로 해서 우리 확진 환자가 8명이 증가되어서 1112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8명 중에는 경산에서 6명이고 구미에서 2명이 발생했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경산에 한 분은 어제 갑자기 확진이 돼서 돌아가셨고요. 또 한 분은 감염 경로가 안 나옵니다. 이분도 나이가 71세인데 해외여행도 안 갔고 어디 자기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런데 3월 5일부터 발열이 있고 객담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가 걱정이 됩니다. 외국도 안 가고 자기가 만난 사람도 많이 없고 한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감염이 아니냐. 구미에서는 51년생, 59년생 부부가 확진이 되었는데 남편이 3월 3일 날 다른 확진자와 점심 한 그릇 했는데 부부 모두 3월 10일부터 그리고 일주일 후에 몸살 설사 있어가 어제 3월 16일 날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월 30일 날 점심을 먹었는데 일주일 있다 3월 10일 날 부부간에 똑같이 남편이 점심을 먹었는데 부인까지 감염된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식사하는 거 매우 조심하고 식사할 때도 우리가 나란히 식사하는 거 이런 거를 당분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주보고 식사하는 게 아니고 각자 별도로 나란히 앉아서 식사하는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경산에 또 48년 여성이 남편이 확진되어서 따라서 확진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서린요양은 참 좋은 재가센터 이 3명이 또 확진되었습니다. 이 정말 서린요양은 참 좋은 재가센터 봉화의 푸른 요양은
여기에서 계속 확진자가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감염 담당님을 모시고 이것을 어디로 사람들을 다 별도로 관리해야 될지 여기에서 그대로 관리해 좋을지 질병본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분들 격리 조치를 해가 있는데 단체로 있으니까 계속 이분들 중에 과거에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지금은 음성으로 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한 분 한 분 양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세 많은 분들을 이렇게 계속 관리해야 될지 그걸 질병본부와 상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3개 의료원에 5명을 입원시켰고 생활치료센터는 8명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자가격리에 있는 양성 확진자는 13명입니다. 오늘 중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내 병상도 371개가 남아있고 생활치료센터도 약 400실이 399실이 있습니다. 어제 완치 환자는 32명이 되었고요. 소요 기간은 6일에서 최대 22일까지 현재까지 경북도의 완치자는 총 201명입니다. 오늘 아침에 사망이 또 한 분 있었는데 이분은 김천의료원에 있습니다. 김천의료원에서 3월 7일 날 입원을 했었습니다. 98세 노인인데 오늘 사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사망 3명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좀 말씀을 드리면 경상도주 49년생 아까 폐 질환이 있어서 갑자기 열이 나서 하니까 확진되자마자 돌아가셨고요. 경상 거주 81세 여성이 3월 5일 확진되었는데 김천의료원에서 입원 치료 중 3월 8일 날 중증이라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원했는데 3월 16일 날 폐렴 증세로 돌아가셨고요. 원래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습니다. 또 경산에 사시던 92세 여성이 3월 7일 날 확진되었는데 3월 9일부터 김천의료원에서 치료 중이었으나 폐렴 증세로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봉화 푸른 요양원 소속의 98세 할머니는 3월 5일 날 확진되어서 3월 6일 김천의료원에 치료 중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원래 정상이 안 좋아서 중앙의료원 등 상급병으로 옮기자 하니까 가족들께서도 98세 연세가 높아서 그냥 여기서 김천서 치료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치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천지 시설 추가된 데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대본에서 우리 신천지 11개가 있다, 더 있다 이래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걸 조사를 해봤더니 11개 중에 7개가 부속시설이 3개가 있고 그리고 교회가 있으면은 교회에 딸린 부속시설 또 모임방 이 3개가 있고 문화센터가 1개소가 있었습니다. 이런 방역하고 전부 폐쇄 조치를 했습니다. 구미에 3개, 포항에 2개, 경주 하나, 안동 하나 이렇게 있었습니다. 4개 시설은 우리가 이미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내 신천지 관련 시설은 70개에서 7개가 불어서 77개가 되었습니다. 현재 모두 폐쇄되고 방역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이동향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린요양에서 입소자 1명 추가됐는데 서린요양원은 23명에서 이제 24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5명이 원래 있었는데 그 중에 최초의 1명이 2월 27일 날 발생해가 추가로 2월 29일, 30일 12명이 되었고 또 추가가 3월 10일 날 8명이 되고 이번에 또 추가가 3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확진자 수가 오늘까지 24명.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분들은 코호트 격리 중인데 이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질병본부하고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나오는데 현재는 음성이기 때문에 병원을 입원할 조건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요양원에서 그대로 있어야 될지 이것은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산에 참 좋은 재가센터 입소자 1명이 또 추가되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3월 3일 날 최초로 2명이 되었다가 또 5일에서 10일 사이에 13명이 되고 또 13일 날 1명이 되고 또 16일 1명이 되고 오늘 또 1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남아있는 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같이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푸른 요양원하고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에 대해서는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제가 어제 안동 신시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신시장을 돌아보니까 거의 고객이 없습니다. 손님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어제는 조금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왜 조금 있었느냐 하니까 경북의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확실히 줄었기 때문에 또 집에서만 너무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좀 지쳤다. 그래서 밖에 좀 나오는 것 같다 하는데 그래도 손님이 거의 안 보였습니다. 상점에 과거에는 물건이 가득가득 쌓여 있었는데 물건이 조금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 팔았습니까? 이래 물으니까 아예 안 팔릴 걸 대비해가 조금만 갖다 놨습니다. 이래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통시장들이 상인 또 자영업자 이런 분들 모두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 추경을 좀 강력히 해달라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관계 부처 기재부 차관님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 또 예결위 간사님들 통화를 해서 어떻게든지 경북 예산, 대구 경북 예산을 이번에 좀 많이 달라고 당부를 하면서 이런 자영업자 또 취약계층 이런 데 직접 지원이 가능하도록 당부하고 또 당부를 했는데 직접 지원에 대해서는 많은 망설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만약에 정부에서 안 되더라도 저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과 기금으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우선 오늘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3대 긴급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는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료로 소상공인 특별자금 1조 원을 공급하려고 합니다.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료 소상공인 특별자금 1조 원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평균 3천만 원씩 지원하면은 3만 3천 개 소상공인 업체에 혜택이 돌아갑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와 상관없이 추진해 보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이번에 추경에 이런 돈이 들어오면은 플러스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둘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서 카드 수수료 0.8%를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소상공 분야 활성화를 위한 경북 대박연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 사랑 상품권 확대를 하겠습니다. 상품권 할인율을 현 5 내지 8%에서 10%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상품권 발행액을 3천억에서 한 5,400원으로 확대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경북 우수제품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도 하겠습니다. 경북시장 행복 배송 서비스도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마케팅 플랫폼도 만들어서 유튜브를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특별 프로모션도 포함시키겠습니다. 중소기업 홈쇼핑 입점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이소 전통시장 탐방 이것도 대대적으로 하도록하겠습니다. 경북 소상공 행복 점포, 경북 행복상인 키움 사업, 이 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정말 이번에 힘든 거를 조금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담 사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의보건소에서 지난 2월 하순경 일가족이 확진을 받아 병으로 이송된 이후 어린 자녀 2명,
6세, 7세 남겨져 돌봐줄 가족이 없는 가정에 대해 보건소 직원들이 나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재가 노인센터의 아이들을 데리고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 보건소 직원들은 이 6세, 7세 애를 주야간 조를 짜서 교대 근무로 근무하며 식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성주군은 지역 내 영농활동 애국인 근로자들이 현실적으로 마스크를 구매하기 힘든 실정을 고려하여 외국인 근로자 494명에게 마스크 1인당 2개씩 총 1000매를 무료로 배부했다는 말씀입니다. 영천시에서는 교육문화센터 시민사회교육수강생 19명이 마스크 재봉 작업을 하고 자원봉사센터 봉사자 38명은 재단 및 다림질 포장 작업을 하는 등 협업해서 만든 자체 제작 마스크 1200매를 취약계층에 배부했습니다. 울릉군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필터 교체용 면 마스크 400매를 자체 제작해서 관내 코트 격리시설 종사자 및 취약계층에 배부했고, 울릉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면 마스크 600개를 제작하여 경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를 했습니다. 울진군 자원봉사센터와 지역 자활센터에서도 면 마스크 6,500매를 제작하여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료로 배부를 했습니다. 또 많은 분들께 기부품을 보내주셨습니다. 기부품 5건, 순천시청, 농업회사법인 삼성농원, NH농협은행, 알리바마, 잭마, 전남도청에서 마스크, 도시락, 농산물, 매실원액 등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북도청에 많은 성금을 보내주고 물품을 보내준 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전국 상황과 대구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해서 오는 쪽쪽 거의 다 소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은 기부 물품을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